한번 정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도준욱 나 배신하고 황태산 전무한테 부탁.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김낙수상. 이제 숨길 것이 없는 낙수. 설상가상이 되었던 모든 일들, 퇴사와 분양사기, 처제네와의 결별과 수겸이와의 갈등 등을 통해 낙수의 각성이 시작되었죠. 낙수의 생각이 변하자 곧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장면은 낙수와 수겸이의 2인 1조 대리운전 장면이에요. 뒤에서 따라오는 아들이 든든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차를 따라 같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맞춰가며 한 구간이 끝날 때마다 지친 몸을 쉴 수 있게 서로 운전해주는 모습이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말이죠. 어둠을 뚫고 다리도 건너고 터널도 지나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함께 달려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 가슴을 많이 울렸답니다. 다음 화 예고편에선 형과의 관계도 각성하기 시작한 낙수가 형의 카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데없이 ACT의 백상무가 낙수를 찾습니다. 도진우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말이죠. 풍전등화 같은 사무실. 낙수는 과연 백상무의 손을 잡게 될까요? 낙수의 각성의 결과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가 평생을 이루어 만든 트로피는 무엇인지 예고편 미리 보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밑바닥을 쳤다면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는 얘기 다들 아시죠? 하지만 낙수처럼 밑바닥을 친 모든 사람이 날아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뼈아픈 각성.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낙수의 밑바닥은 설상가상으로 일어났던 일들 때문이었고 그 끝에 찾아온 공황장애는 오히려 밑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 덕분에 자신의 살아왔던 기억을 추스려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같은 분양사기를 당한 허남준 정신과 선생님 덕분에 만만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분양사기는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던 과정에서 도화선이 된 것뿐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쫓기고 압박당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온 걸 자신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낙수는 어릴 적부터 형과의 경쟁, 인정받기 위해 애썼고 승승장구하는 자신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궁금해졌죠. 처음으로 형과 지난 시간에 대해 대화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남보다 더 무뚝뚝하고 정없이 말하는지, 인정받는 형에게 치여 억울했던 모든 순간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 모든 순간이 상처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형이 잘 안 되었을 때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낙수가 설상가상에 엎어져 있는데 형도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뻐할까 궁금했던 낙수는 이내 자신이 피해의식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피해의식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준 걸까요? 저는 아들 수겸이가 화진에게 불려와서 낙수의 상가에 둘만 남겨졌던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사기당한 것이 퇴사당한 자신을 남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정말 엄마랑 자기를 위해 투자한 거냐. 라며 팩폭을 쏟아내는 장면은 정말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기의 재수도 다 널 위해서다라면서 서울대 간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냐며 서울대도 상가도 가족이 원한 게 아니라며 팩폭의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온실에서 저 스스로 피어난 꽃처럼 말하는 미성숙한 아이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팩폭 대신 다르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물론 이 드라마는 낙수와 수겸이의 성장 드라마이니 이제 수겸이도 각성에 들어갑니다. 철없어 보이는 하나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세대가 사랑받았던 방식은 좋은 교육 시켜주고 잘 되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 그 표현 방식밖에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어릴 적 형이 다 뺏어먹고 오리발 내밀었던 바나나가 마음에 맺혀서 아들에게도 바나나만 마구마구 사주는 것 같다는 정신과 선생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그제서야 낙수는 자신이 쏟았다는 애정이 자신만의 방법이었음을 각성했고
수겸이도 자신이 선택한 것들을 아버지 핑계 삼은 것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서는 2인 1조의 대리운전 장면은 정말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백상무가 낙수에게 연락이 온 건데요. 사장님 뵈러 가시죠. 도준욱, 나 배신하고 황태산 전무한테 붙었다.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 지긋지긋해서 그런. 예상대로 도진우는 사무실을 자기 마음대로 평정하고 뱀과 같은 지혜로 살아남게 됩니다. 낙수의 부하였던 영업 1팀 직원들을 제대로 밀어내게 하는데요. 자기 팀 인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고 좋은 부장으로 평가되겠죠. 리더를 잃어버린 낙수의 부하들을 모두 정리하게 됩니다. 이 칼바람은 백상무에게도 불어닥치는데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부하 직원이 없는 것입니다. 낙수 이후엔 더욱 그랬지 않겠어요?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백상무가 믿었던 도부장은 백상무를 배신하고 황상무에게 붙었는데요. 이제 낙수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야,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부장님이 꼭 필요한 일이겠죠? 부장님만 하실 수 있는? 백상무는 낙수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공황장애를 겪는 모습인데요. 이미 퇴사한 낙수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성군은 아마도 낙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대답하고 백상무는 신용카드까지 내밀며 무언가를 도와달라 하고 합니다. 그동안 대각성에 들어갔던 낙수는 백상무의 전화를 받고 잠시 동안 또 그 환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봅니다. 김상무가 되는 꿈 말이죠. 낙수가 비록 빚더미에 앉아 세차일이나 대리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평생의 트로피인 집까지 내놓게 되었지만 다시 자신의 헛꿈에 속아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 소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낙수는 빚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대각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백상무에게 충고하지 않을까요? 공황장애 초기 증세다. 다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퇴직금은 절대 지키라고. 백상무의 손짓은 마치 마지막 유혹과 같이 느껴지는데요. 너의 각성이 진짜가 맞느냐라고 시험하는 듯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낙수와 수겸이의 빚 5억 8천. 화진이가 집을 내놓지만 낙수는 평생의 트로피인 집을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가요? 벌어도 이자 내기 힘들 정도 아닐까 합니다. 상가 임대가 안 되는 상황엔 더하죠. 사실 낙수의 트로피는 집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겨우 집 한 칸 마련했다고 말하지만 어디 우리가 집만 마련했나요?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 시간을 함께 버티면서 함께 고생하고 성장하면서 가족이라는 대단한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나요? 낙수도 반짝반짝한 트로피를 내려놓고 싶지 않겠지만 그 소중한 트로피 덕분에 빚에 허덕이지 않고 편안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트로피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트로피보다 인생이 중요하니 말이죠. 낙수는 수겸이에게 돈에 쫓기면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공황장애를 겪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빚 정리하고 소박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로 자신을 지켜나가 보는 게 최선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시점에서 정신 챙기고 날마다 일을 해내는 화진이가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과연 다음화에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낙수는 각성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런지 이 가족의 빛나고 뭉클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방 시청하신 후에 또 다시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